안녕하십니까. 블룸버그TV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2년 9월 22일 새벽 5시 52분입니다. 야, 밤새 정말 다이나믹했죠?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FOMC 하는 날 1% 오른다고. 근데 그게 다라고. 그것도 다 말씀드렸죠. 그대로 다 가고 있죠. 자, 지금 제가 2022년 3월 2일 날 강의한 게 있어요. 뭐? 전술핵 떨어진다. 근데 이거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부분도 그게 어디더라? 우크라이나 전쟁 일어나기 전에, 본전 일어나기 전에 어디 가스 시설인가 하나 폭발한 게 있었어요. 그것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아마 내가 제일 처음 올렸을 거야. 그 영상. 당연히 자료 보지 나도. 그거 올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다. 전쟁 바로 터지고 지금 이지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영상 이거 여러분 이거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거 미 국방성 자료라니까. 내 말을 안 듣네 여기. 어? 미국 연구소 자료예요. 전술핵 떨어진다. 어떻게 보면 이거 대놓고 이야기하면 또 영상이 잘리더라고. 아니면 내 계정이 경고,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 이런 거 말할 때 조금 이상하게 말하면 이게 계정 경고가 날라와요. 그래가지고 영상 하나 잘린 게 있어. 예전에 말한 거. 그래서 그냥 이게 축으로 말을 할게요. 저기 슈퍼파워 국가는 어떻게 보면 뉴클리어를 원한다. 러시아가 뉴클리어를 빰 하는 걸 원합니다. 에?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저기 슈퍼파워 국가에서 원하는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 왜? 왜 그러냐? 설명을 했잖아요. 미국이란 그 슈퍼파워 국가의 어떤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디플레이션이 오거나 어떤 전쟁이 터지거나 뭔가가 터지려고 할 때 이 슈퍼파워 국가는 뭘로 그 국가를 떠받치냐? 항상 전쟁입니다. 전쟁. 베트남전도 왜 일어났어? 미국의 실업률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트남 이거 저금해서 내가 알려줄게요. 지금 몇 번씩이나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 매크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백날 차트 분석해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큰 물길 이런 거는 알지만 차트 분석도 필요해요. 그래서 요즘 막 차트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은 이거 한번 적어 봐드릴게요. 역사는 반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자, 베트남전. 미국이 실업률이 오자 뭘 터뜨리냐? 베트남전을 터뜨립니다. 베트남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돼? 돈을 시중에 겁나게 풉니다. 돈을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처럼 겁나게 시중에 풀어버립니다. 돈을 푼다. 그러면 이거 인플레 언제 오지? 이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돈을 풀었으면 인플레가 와야 되는데. 근데 인플레가 안 왔어. 근데 몇 년 뒤에 뭐가 터졌지? 중동에서 오일 사태가 터져버립니다. 오일 1차, 오일 2차. 이게 대략 1970년대예요. 1970년 중반에요. 자, 이번에도 봅시다. 이번에도. 이거 베트남 전쟁 터졌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다. 우크라이나. 이번에는 약간 이거다. 코로나다. 코로나가 터졌다. 돈을 푼다. 그리고 나서 대다수 학자들이 뭐라죠? 인플레는 언제 오지? 맞죠? 근데 나는 그거를 미리 말을 했죠. 그것도 1년 전에 미리 이야기를 다 했어요. 내 제자들은 알아.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올 1월인가 3월인가 그때 강의에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거는 과거의 폴버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내가 그때 주식 물렸을 때조차도 그 영상을 나는 만드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식 샀는데 물렸었다고 3월달에
자료가 하나는 올라간다, 하나는 내려간다 이랬다가, 배팅 잘못해가지고, 근데 뭐, 결국엔 다 빠져나왔지만, 원금 회복하고 다 빠져나왔지만, 니콜라로. 니콜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니콜라 이야기도 또 같이 해드릴게요. 자, 코로나 터지자가 돈을 푼다. 맞죠? 인플레는 언제 오지? 흔한 인플레 온다. 올해 스태그플레이션 무조건 온다. 그런데 학자들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 안 한다. 대박이네요. 막 주가 올라가는 이지랄 한다. 맞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대중들한테는 뒤늦게 스태그플레이션 학습을 시킨다. 왜? 이론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스태그플레이션 뒤늦게 오거든. 근데 여러분보다 원스텝 빨리 한단 말이에요. 큰 그림에 문맥 단락상으로 원스텝 빨리 그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도층을. 물건을 떠넘겨야 되니까 노예들한테. 그래가지고 뭐래요? 그나마 우리나라의 지성인 중에 몇 명은 내년에 뭐가 온다 하죠? 디플레이션이 온다. 그거 내가 언제 이야기했어? 1년 전에 다 이야기했어. 왜? 대중들은 원스텝 늦게 학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특히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요. 원스텝 늦게 여러분들 학습을 받는다. 그래서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학교에서 배운 게 안 맞지? 이지랄 하고 있지. 아직까지. 그래서 못 깨어나는 거예요. 그나마 내 제자분들은 이거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욕도 하고 그래요. 몇 명은 공부하라고. 그 중에 한 분은 거의 내과인 사람이 있어. 그분 말하면 안 돼. 근데 겁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분. 인플레이션이 언제 오지 이지랄 한다 학자들은. 근데 인플레이션 터지고 나서 스태그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근데 그들은 만인들한테는 스태그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은 뭘 준비한다? 내년에 오는 일시적 디플레이션을 준비를 한다. 일시적 디플레이션. 자, 봅시다. 여기서 베트남 전쟁이 터졌을 때 이번에는 코로나가 터졌고 돈을 풀고 인플레이션 언제 오지? 학자들이 이지랄 한다. 근데 그네들은 속으로 뒤에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죠. 미리 선투자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때 5.1 2차 사태 빵 터지고 그 다음에 5.1 2차 사태 빵 터지면서 유가가 $200 시원하게 올라갑니다. 자, 이번에는 뭐죠? 러시아 푸틴 우크전이 터졌잖아요. 우크전이 터지고 한참 지났잖아요. 그러다가 계절지수상으로 유가가 쭉 내려갔다가 다시 이제 계절지수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겨울 된다. 겨울. 지금 현재 칼자루는 누가 가지고 있냐? 시진핑도 아니라니까. 푸틴이라니까. 푸틴. 자, 겨울에 푸틴이 가스 잠근다 안 잠근다? 이거 100% 잠깁니다. 100% 잠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천연가스 가격 백날 독일에서 내가 장담하는데 내 얼굴 똑똑히 봐놔요. 독일에서 백날 천연가스 시설에 저장고에 80%를 채워놔도 이 세상 모든 거는 예비 인계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비 인계치. 그게 30%예요. 30%. 그러면 80% 중에 30%를 뺀 50%만 실제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죠? 기후학을 여기서 이제 또 알아야 돼요. 라니냐 현상. 그 다음에 태양 흑점 이론까지 같이 알아야 돼요. 흑점수는 더 빵빵빵 터진단 말이에요. 계절적으로. 그러면 인간이 뿜어내는 온난화에다가 탄소에다가 태양열까지 태양 복사열까지 지구에 뿜어져 들어올 건데 그러면 온난화 현상은 더블이 돼요. 그 현상이 언제까지 일어나? 24년에서 25년 고점. 왜? 그때가 태양점이 가장 고점이거든. 그리고 또 꺾여요. 그래서 26년부터는 경제가 좋아져 다시. 이런 큰 그림을 봤을 때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온난화 현상은 더 심해진다. 라니나 현상은 더 심해진다. 이 말을 했죠. 왜 이 말을 하냐? 자, 이번 온난화 현상의 가장 큰 이득을 얻는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CO2를 찬성을 하는 거예요. 자, 러시아 땅에 대다수 90% 이상은 얼음에 갇혀있는 동토층이에요. 동토층. 못 쓰는 땅이었다고. 맞죠? 근데 이게 녹아버려. 얼음이 녹아버려.
얼음이 녹으니까 문제는 있어요. 이렇게 땅, 이게 지표면면은, 러시아의 지표면이면, 요 밑에 동도층, 얼음이 딱 받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얼음이 녹아서 싹 빠지니까 어떻게 되죠? 이 땅이 싱크홀이 생기는 거죠. 싱크홀이 생겨서 갑자기 구멍이 뻥뻥뻥 터져. 구멍이 막 생겨. 그러면 그 구멍 지각 변동이, 쉽게 말하면 지각 변동이 생기는 건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큰 틀의 지각 변동이 아니라 이 러시아 땅 자체적으로 얼음 녹아, 이렇게 동토층이 얼음이 받쳐 있는데 이 얼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이 주저앉는 거지. 그러니까 뭐야? 싱크홀이 생겨.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땅의 높낮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는 푹 꺼지고 하나는 올라가고 그러면 모든 새 생명이 탄생한다고. 그러면서 러시아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천연가스가 막 빡 터지는 거예요. 석유 유전이 갑자기 막 터지고, 어? 죽이는 거야.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부산을 떠나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바로 유럽 북극해를 건너서 독일로 지나가는 뭐죠? 그 해상 실크로드가 새로 열리는 거야. 아, 용어 까먹었어. 그 뭘 하잖아요. 까먹었어. 그것도 근데 내가 다 강의했어. 예전에 강의했어. 예전에 2년 전에 다 강의한 거야. 그래서 러시아는 정말 어? 이번 온나라에 축복받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걸 영위원해서 어떻게 되겠죠? 가스 장구겠죠. 가스 장구면 YCC 컨트롤 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합니다. 왜? 천연가스가 러시아 푸틴이 딱 잠그는 순간 순수 천연가스도 올라가고 러시아가 퍼올리는 우랄산 석유 가격도 올라가요. 러시아는 꼭 먹고 알 먹고. 그럼 러시아는 판매 거래처가 있다 없다? 있다. 어디? 브릭스. 이 브릭스 국가, 중국, 인도 대표적으로 엄청난 소비력을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브릭스에 브라질도 들어가 있네? 브라질에서 농사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하죠? 질산이 필요합니다. 질산. 다이나마이트를 뭘로 만들었죠? 질산에서 나오는 그 비료에서 쓰는 그 질산 성분을 분해를 해서 다이나마이트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브라질은 브렉스에 가입된 상황이고, 이 브라질이 러시아와 연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엄청난 이 곡식을, 이 곡식이 어디로 갈까요? 러시아로 흘러가겠죠. 러시아는 그래서 크게 피해볼 게 없어. 크게.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전술핵이란다. 핵 이야기까지 나오죠. 핵. 맞죠? 자, 이것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에는 전술핵 떨어진다. 자, 이거는 왜 제가 가만히 고민해서 예전에 전술핵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냐면 푸틴의 어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가문을. 자, 푸틴은 KGB 출신이죠. 근데 푸틴이 푸틴이 정계에 입문하게 된 실제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자기 할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 요리사인가 그래요. 스탈린인가 레닌인가 하여튼 그 요리사야. 그래서 재수 좋게 푸틴이 정계에 입문하게 된다고 이게 연결 해가지고 아시겠어요? 푸틴은 그 할아버지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은 인간이에요. 자, 요리사. 요리사의 성향이 뭡니까? 요리를 할 때 저도 요리를 좋아하지만 고급 요리를 할 때는 재탕을 절대로 안 씁니다. 항상 신선한 음식으로 요리를 합니다. 푸틴 머리는 이 할아버지의 영향이 있어. 왜 하필이면 할아버지를 제가 강조하냐면 대는 한 대를 건너서 유전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우리 DNA 구조는 이렇게 해서 변형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통계값을 보면 이 할아버지의 성향을 손자가 많이 따라합니다. 자라나는 환경에 있어서 아무래도 할아버지 어떤 보호 아래에 어릴 때 크는 그런 영향도 있겠죠.
맞죠? 그래서 이 푸틴의 머릿속에는 제가 추측건데 이 할아버지의 요리사적 성향이 남아있지 않나. 모든 것을 뭐 한다?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재세팅을 한다. 깨끗한 접시에 뭐라 하죠? 다른 사람이 먹고 난 접시에다가 음식을 넣어서 먹는 게 아니라 깨끗한 접시에 다시 뭔가를 새로 세팅하려고 해요. 그리고 푸틴 얼굴에 지금 현재는 똥칠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되죠? 그걸 극복을 해야 됩니다. 제가 푸틴이라도 뉴클리어 그냥 떨어뜨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큰 땅에 대통령이라 거의 독재자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푸틴 입장에서 우크를 봤을 때는 한낱 그렇게 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크 뒤에는 미국하고 서방국가 전 세계가 다 버티고 있잖아요. 푸틴은 두려울 게 없어. 저 나이에. 푸틴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명예욕, 존경의 욕구예요. 그거를 우크가 똥칠한 거란 말이에요. 똥칠. 그럼 푸틴은 어떻게 하겠어요? 돈보다도 중요한 게 명예욕인데, 그리고 이 권력을 누리고자 하는 그건데, 맞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라도 떨어뜨리게 돼 있다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진짜 뉴클리어 핵포탄은 안 떨어뜨릴 것 같고, 전술에. 이거는 저는 거의 99.99% 한다고 생각해요. 언제?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거 터트리면 푸틴 손해예요. 언제? 겨울날. 북극 곰은 언제 싸움을 잘해요? 겨울날. 겨울날. 러시아는 항상 러시아의 이 전쟁 관련 이걸 공부를 해보면 겨울에 거의 다 싸워요. 겨울에 본전을 찬다고. 겨울. 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기후학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라니나 현상이 작년에도 마찬가지. 한겨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지구가 이렇게 있어. 오이씨. 자, 이 빨간색 칠한 곳이 온도가 따뜻한 곳이에요. 이렇게 따뜻하고, 하늘색 칠한 곳이 추운 곳이에요. 이렇게 추워집니다. 왜? 온난화 때문에. 자, 이렇게 적도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여기에 유럽 대륙이 있어요. 여기에 유럽 대륙이 있어. 그리고 이 빨간 쪽에 러시아 땅이 있어요.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한겨울에 러시아는 오히려 특히 러시아 모스크바 쪽은 따뜻했어. 근데 이 온난화 현상은 어떻게 되죠? 북극에 갇혀있던 이 북극 제트기류에 의해서 뭐죠? 이 북극의 이 찬기류가 갇혀져 있었는데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 제트기류가 남하합니다. 이게 요 빨간색 테두리 이게 제트기류라니까. 제트기류. 이 제트기류가 온난화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남하합니다. 이게 제트기류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죠? 차가운 기운이 이렇게 같이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내려오면서 유럽은 오히려 더 추운 거야. 다다다다 떠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독일이 저장 창고에 100%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거는 예비적 개념이 있어요. 예비적 개념 30%. 이거는 절대로 쓰면 안 돼. 왜? 여러분이 배터리 완전히 방전돼 버리면 그 다음에 재충전할 때 어떻게 돼요? 배터리 주기는 엄청나게 단축되죠. 배터리 생각하면 돼요.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이런 게 예를 들어 방전이 완전히 앵꼬가 딱 떼버리죠. 딱. 그러면 그 배터리 얼마 못 써요. 충전을 해도. 효율이 50%, 30% 이렇게 팍팍팍 줄어들어. 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 에너지 값이 제로가 돼버리죠. 그러면 완전히 리셋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이 사물의 본질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효율성이 다시 원상복구되는 그 효율성이 50% 정도밖에 안 남아있단 말이에요.
독일도 그걸 알아. 나보다 더 천재적인 그 연구원들이 이런 걸 다 만들어요.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가스 저장 창고가 N구가 되면 야 그걸 그냥 채워넣으면 되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N구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채워넣는데 그게 바로 돼요? 바로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예비적 개념은 30%는 남겨놓는다니까. 그럼 이 70%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70% 버틸 수 있냐고. 못 버틴다니까? 더 추워진다니까, 올겨울은? 이거는 100%예요. 더 추워져. 갈수록 올 겨울은, 갈수록 25년까지는 겨울이 계속 추워져. 라니나 현상 때문에. 거기다가 흑점 폭발 때문에. 이 라니냐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지구의 온난화. 당연히 이 온난화의 가장 큰 주범이 이 인간이 뿜어낸 탄소값이 주범은 맞는데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두 번째 본질적인 것이 있으니 흑점 에너지값 이 어디에 도달해? 지구에 도달한다고요. 그래서 이 라니냐 현상은 25년까지 갈수록 더 극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왜 기후학을 말하는지 알겠죠? 지금 그러면 올 겨울에 YCC 컨트롤 쓸까 안 쓸까요? 우선 석유에 있어서 YCC 컨트롤 씁니다. 언제? 12월 5일. 12월 5일 전에 YCC 컨트롤 정책 쓴다니까? 이게 최종 목표 기간이야. 9월 22일이에요, 지금. 12월 5일까지 무조건 합니다. 자, 지금 그러면 이 YCC 컨트롤 왜 미국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냐? 당연하죠. 의회가 안 잡혔으니까. 지금은 미국 의회에 어떤 이게 모임이 안 잡히는 시간이에요. 언제 잡혀? 예전에 제가 카톡방에서 따라 운영을 할 때 미국 의사 결정이 그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딱 들어가면 연방 하원, 특히 상원은 디테일하게 안 나왔어요. 연방 하원 사이트에 들어가서 일정표를 딱 보면 언제 뭐 잡혀 있어. 이렇게 해서 딱딱딱딱딱딱 나옵니다. 그때 YCC 컨트롤을 논의를 하지 지금은 의사일정이 안 잡혀있는데 뭔 통과가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맞죠? 결국에는 YCC 컨트롤 이것도 미국이 하면 다 유럽도 알아서 통과되게 돼 있어요. 미국의 의회 의사일정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러면 YCC 이야기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겠어요? 10월 중순이에요. 10월 중순. 10월 중순부터 YCC가 어쩌고 저쩌고 석유 관련 YCC 정책. 그래서 석유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석유 가격이 폭등하면 어떻게 돼요? 인플레이션 미친 듯이 갑자기 올라가요. 그럼 인플레이션은 CPI, 헤드라인 CPI 값이 갑자기 폭등한다니까 생각외로.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대다수 학자는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CPI는 이렇게 떨어졌다가 겨울 되면 갑자기 이렇게 폭등해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다시 떨어지고 또 폭등하고. 이게 헤드라인 CPI야.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헤드라인 CPI 코어 말고. 근데 이게 한 1월, 한 2월 꽃샘추위, 한국 기준으로 꽃샘추위가 2월 15일경까지니까 꽃샘추위가 2월 15일경까지니까 대략 한 11월 중순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중간선거도 끝났겠다. 그 다음에 시진핑 관련도 모든 게 끝났겠다. 거기다가 뭐죠? 10월 15일부터 중국 관련 이 선거한다고 선거 시진핑. 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끝나면 중국 경제가 갑자기 막 돌아와요. 중국 경제가 막 들어가면 석유 수요가 급증하죠. 석유 수요가 급증하면서 유가는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유가가 더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죠? 여기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궈. 그러면 이때 독일을 중심으로 미국도 마찬가지. 야, 석유 YCC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YCC 하면 CPI 값이 이 현상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CPI가 한 달 이후에 나오는 좌표값이지만 어쨌든 시장은 미리 선방해야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YCC 컨트롤 정책을 석유에 대해서 YCC 컨트롤 정책을 쓰는 순간 본격적인 오일 1차 사태가 터지는 거야. 그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잠시 유가가 올라간 건데, 제 책이 나온다. 제 책이 다 나왔어요. 제 책이 하고 나면 목소리가 달라져요. 진정한 오일 1차 사태가 터지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과거 베트남 전쟁 이후에 오일 1차 또는 오일 2차 사태 때 $200 팍 올라가자. 그럴 수도 있겠네요. YCC 컨트롤 정책에서 쓰고 오일이 막 150, 200 이렇게 가면 오일 2차 사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 현상이 나타나자 미국 금리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8에서 20%까지. 미국 기준금리가. 그 현상이 나타난다니까, 이거 쓰는 순간. 나도 근데 이거 안 쓰길 원해요. 제 책이 계속 나오네. 다 알겠죠, 이제? 매크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내년 한 2월 꽃샘추위까지 어떻게 될 건지. 이거 말했고. 그리고 저는 이거 중요한 영상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일부 공개로 다 뺐어요. 제가 쌍커피 터지게 연구해서 올린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구독자 조회수, 제 거 조회수 많이 나와봐야 한 800밖에 안 돼요. 근데 올리면 300은 그냥 올라오고, 보통 800까지 올라오면 제가 중요한 거는 가립니다. 중요한 건 가립니다. 제 책이 계속 나와서 영상이 이렇게 흐르다가 끊겼다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셨을 때, 와, 이거 대박 자료다 이러면 녹화를 뜨든지 알아서 하세요. 네? 조회수 한 800 나오면 내릴 거니까. 맞죠? 여러분, 아다마스란 드라마 이거 봅니까? 아다마스. 이거 겁나 재밌어요. 이 사람이 검사예요. 중앙지검 검사인가? 하여튼 그래. 그런데 그 아다마스란 이 다이아몬드로 만든 그 화살을 해야 되나? 하여튼 그거를 찾기 위해서, 찾고 또 아버지의 그 누명을 풀기 위해서 아주 멋진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다마스 이 주인공, 이 남자가, 저는 연예인들 이름을 잘 몰라요. 하여튼 이 사람이 1인 2역을 해요. 1인 2역. 이 사람이 최근에 보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궁금한 것이 많다. 아다마스는 어디에 있을까? 아다마스는 어디에 있을까? 그게 악영하는, 이게 아다마스예요. 이게 아다마스. 그 악역 등장인물. 이분. 이경영 배우님이 쉽게 말하면 혜성인가? 그 그룹의 CEO예요. 이 송수연이가, 이 사람 둘이 가만 보니 또 똑같이 생겼네? 지성이 1인 2역을 해요. 바본가 봐. 지성이 1인 2역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 검사인 지성이 권회장, 이경영 배우가 운영하는 그 혜성그룹에 들어가서 회고록을 써준다는 작가 개념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다가 아다마스는 어디 있지?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아다마스는 다들 아는데 없을 거예요. 맞죠?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권회장 이경영, 이 사람이 과연 아버지를 죽였을까?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 지성과 같이 몰래 급파된 제2의 인물이 있으니, 허성태 배우님, 여기 최총괄 역할을 하는 허성태 배우님, 이 사람도 이 둘이 목적은 똑같아. 권 회장을 내려버리자. 목적은 똑같아.
똑같은데 이 사람이 하오신 역할을 하는 지성한테 뭐라고 하냐면 힌트를 하나 줍니다. 권 회장은 절대로 지손에 피를 안 묻혀. 자, 이 말을 왜 하냐? 푸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푸틴도 지손에는 피를 안 묻힌다. 푸틴이 러시아가 대놓고 전술핵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지손에 피를 묻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리인한테 전술핵을 빌려주는 거지. 저 대리국가한테. 지금 대리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 대리전 국가는 약소국가, 러시아의 약소국가 어떤 나라인데 그 벨라루스인가 그거 말고 그 있잖아요. 하여튼 어떤 국가한테 전술핵을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나라가 우크라이나와 싸우다가 전술핵이 이렇게 빵 터지는 개념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자고 일어나니까 비몽사몽하네요. 하여튼 그 부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드라마 보면서 갑자기 딱 떠오르더라고요. 푸틴이 러시아가 직접 전술핵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하수국가를 하수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국가를 시켜서 전술핵을 이렇게 딱 떨어뜨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이야기 하려고 이거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콜라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니콜라. 보니까 예전에 제가 뭐 니콜라 까기도 많이 깠지만 주가가 많이 내려왔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니콜라는 좋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 밀턴 때문에 주가가 폭락하는 거지. 하나 자료 보여드릴게요. 싱킹 알파 여기 자료를 보여드리면 니콜라는 인플레이션 감소 법안으로 인해서 그렇게 수혜를 못 받았다. 왜 그러냐면 밀턴 사건 때문에 지금 이 법정 다툼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유죄죠. 그거 끝나고 나면 니콜라는 상승 모멘텀이 엄청나해진다. 그런 거고. 그리고 6개월 전에 JP모건에서 니콜라 그 목표 주가를 7.5달러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12달러까지 모 기간에서 올렸죠. 근데 니콜라가 23년 12월까지 목표 주가가 7.5달러예요. 그러면 23년 12월까지 목표 주가가 7.5달러예요. 거기에 계속 유증을 계속 하겠죠. 유증을 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목표 주가가 7.5달러예요. 올해 유증을 했고 그럼 내년에도 하고 내년에도 또 하겠죠. 그것까지 다 산정을 해서 7.5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는 내년 유증을 아직 안 한 거를 반영을 시키면 목표 주가는 7.5가 아니라 더 올라가겠죠. 목표 주가가 쭉 더 올라갔다 지금 12달러 정도 되죠. 달러 됐다가 또 유증을 하면 12달러에서 내려오겠죠. 자, 이 말을 왜 하냐. 이거를 쭉 읽어보니까 이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TRE 트럭, 요 FCEV, 쉽게 말하면 이거 다 아시죠? 저보다 전문가 많으시니까 이거는 그냥 전기 트럭. FCEV는 수소 전기 트럭이에요. 수소 트럭이 아니라 수소 전기 트럭이라고. 수소 전기 트럭. 어디 가서 수소 트럭이라면 정말 멍청하다는 소리들어요. 수소 전기 트럭. 아시겠죠? 자, 이 전기 트럭, 니콜라가 생산하는 전기 트럭은 22년 12월 30일까지 300대 목표. 그리고 23년 12월 30일까지 2279대. 24년 12월 30일까지 4856대. 25년 12월 30일까지 6913대. 쭉 가서 2030년 12월 30일까지는 14862대 전기 트럭이에요. 그 다음에 수소 전기 트럭은 23년 12월 31일 날 123대. 내년 12월. 그러니까 1년 한 2개월 후에. 그래서 2024년 12월 30일에는 320대 수소 전기 트럭이. 그리고 2025년, 대망의 2025년 31일에는 어떻게 수소 전기 트럭이 4,856대. 4,856대. 그리고 2030년에는 수소 전기 트럭이 12,353대.
자, 그리고 다른 모델 있죠. 다른 그거 그 트럭 그거 뭐죠? 그거 있잖아요. 포드에서 나오는 그냥 일반 트럭. 그러니까 이 화물 트럭 말고 우리 타는 트럭. 그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 그 트럭도 2025년에는 50대 만들고 그렇게 해서 쭉 나온다. 자,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니콜라에 투자하신 분들 한테 이렇게 희망을 가지라는 그 뜻에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제 주위에도 니콜라 투자하신 분이 많은데 희망을 가지라는 뜻. 니콜라, 네콜라. 지금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니콜라는 언제 10년 생각하고 사는 거다. 니콜라는 최장 10년 생각하고 사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상담컨대 제2의 테슬라급은 아니겠지만 테슬라는 땅, 지상, 우주까지 다 이게 다 잡아먹는 기업이어서 테슬라급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지상의 테슬라급의 어느 정도는 이게 좀 이렇게 다가가지 않을까. 기분 좋으시죠, 주주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알려드릴게요. 예전에 강의했던 건데 이건 조금 이따 볼 거는 좀 더 이야기를 할게요. 산업군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야 미래의 어떤 주식이 어떻게 된다는 압니다. 자, 우리나라 자료, 글로벌 자료 저는 다 봅니다. 자, 2025년이 되면 사양산업, 사회에 악이 되는 산업, 이게 뭐냐? EV 산업입니다. EV 산업. 배터리 때문에. 그래서 2025년에 흥하는 산업이 새로 생기는데 당연히 지금 이제 그 준비하고 있죠. 글로벌은. 배터리 재활용 산업. 배터리는 플라스틱보다도 더 안 썩어요. 이게 썩지를 않아. 이게 인간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추출해내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것들은 배터리 재활용 산업. 자, 혁신이란 무엇입니까? 이노베이션. 혁신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더 이상 2025년에는 전기차가 혁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중화된 거는 혁신이라고 안 부른다고, 인간이. 자, 2025년부터는 혁신은 뭐냐? 수소차. 수소차인데 수소차로 바로 못 가니까 수소전기차. 수소전기차가 혁신이라고 불린다고요. 미국의 스타트업이잖아. 니콜라가. 그래서 니콜라가 네콜라 되려면 언제? 짧게는 23년 후반. 계속 말씀드려요. 23년 후반. 조금 더 길게 잡으면 25년 잡으면 돼요. 니콜라는 네콜라. 니콜라는 네콜라. 이 말이 나오는 게 25년 후반이 되면 니콜라는 못해도 2배는 떠 있어. 차량 대수가 나와 있잖아. 니콜라는 못해도 2배, 3배는 떠 있어. 물리신 분들은 길게 생각을 하세요. 길게. 그런데 지금은 뭐죠? 주식 대조정기간이에요. 주식 대조정기간. 그래서 주식을 사면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최근 단기간에 너무 빠졌기 때문에 더 빠지겠죠. 당연히 전체 지수값이 내려가니까. 그러나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니콜라 바닥이 옵션상으로 몇 달러가 바닥이냐면 2.5달러가 바닥이에요. 언제 기준으로? 23년 1월 29일 정도 기준으로. 자, 이 날이 뭐죠? 대략 이때가 VIX 70 세팅된 구간이에요. 그럼 니콜라가 따지면 다 떨어져. 니콜라에 물리신 분들은 이때 추매를 하면 됩니다. 이때.
이때 추매를 미친 듯이 하세요. 이때 추매를 미친 듯이. 그게 아니면 10월 둘째 주, 10월 둘째 주, 대략 10월 14일. 이때 10월 13일이나 아니면 조금 더 늦으면 10월 19일이 주식이 바닥이에요. 그때 니콜라를 미친듯이 매집을 해서 평단가를 내리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때 이때 100% 주가 올라요. 실적 발표 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SPX 4,000에서 그러니까 3,600에서 3,200까지 주가가 팍 떨어졌다가 정말 재수 없으면 3,000까지 떨어졌다가, 근데 3,000까지 떨어질까요? 어쨌든 3,600은 저는 100% 떨어진다고 봐요. 지금 얼마 안 남았죠. 3,600까지는 저는 100% 떨어지고, 그 다음에 미니멈 3,400은 거의 70% 와요. 3,400. 그러면 3,400에서부터 니콜라를 쭉쭉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실적 발표나는 기간 때 EPS는 어차피 쭉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EPS 발표하는 그때는 어닝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말장난을 하는 거죠. 왜? 어닝의 정의가 뭐냐? 전달보다 수치값이 좋아졌다는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가 예측한 EPS보다 수치값이 좋아져서 어닝이에요 라고 말하는 거라고요. 말장난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주가를 띄워먹는 거고 물량 떠넘기고, 그때 털면 된다고요. 그때 털면 된다. 그리고 빠져나오고. 왜? 빠져나오고 언제 다시 매집을 해? 1월 둘째 주. 어쨌든 그때 방송을 또 할 거예요. 그때까지 계속 방송할 거니까. 그때 그냥 여러분들 사고 싶은 주식 다 사면 돼. 사면 바닥이에요. 언제? VIX 70일 때. 근데 과연 VIX 70이 올까요? 근데 큰 흐름을 보면 올 것 같죠. 푸틴이 전술핵 떨어뜨릴 것 같아. 대리국가를 시켜서라도. 와, 오랜만에 42분 말을 하네요. 자, 이거는 뭐냐? 폴버커. 자, 해봅시다, 여러분. 10년, 2년 스프레드 지수값입니다. 10년, 2년 이 스프레드 지수값인데, 10년, 2년 스프레드, 폴버커 때, 이러면 포인트가 얼마까지 떨어졌냐? 대략, 마이너스 2. 이게 BP거든요, BP? BP니까, 그냥 이 수치값으로 그냥 말을 할게요. 아, 머리 복잡다. 이 수치값 말하면 마이너스 한 250까지 떨어져요. 마이너스 200.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이거 시작도 안 했다. 맞죠? 더 깊게 빠져든다. 더 깊게 빠져든다. 폴벌커 시대가 돌아온다. 명심을 하세요. 아,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이거 아시겠죠? 니콜라는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거다. 못해도 2030년까지 그냥 가져가면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자, 그런데 만약에 올해 목표 니콜라가 여기 전기 트럭 목표 300대를 이렇게 출하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또 박살나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니콜라 주주분들. 2031년 보이시죠? 지금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엄청납니다. 이거. 맞죠? 엄청나죠? 니콜라는 단기전이 아니라 초장기전으로 가져간다. 그때까지 미국 안 망해요. 이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거 그겁니다. 자, 이거를 내리고 자, 이 08년 VIX 이거 잘 보세요. 08년 VIX 08년 VIX 이거 제가 저번에 강의를 했죠. 요거 이렇게 쭉 끈다. 끄면 요거 한번 발생한다. 요거 발생한다.
자, 지금 VIX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돌파했죠? 돌파하다가 이렇게 됐죠? 자, 비슷하죠? 요거 이렇게 해야 되나? 어이씨.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충. 자, 이렇게 디클라인이 되고, 맞죠? 요거 있죠? 보이죠, 여러분? 요거. 이 앞에 요 포물선, 이거. 그런데 이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돌파를 했잖아요, 돌파를. 요거 돌파해가지고 딱 멈췄잖아. 이거 돌파해가지고 딱 멈췄죠. 그러면 지금 이 현상이 이거 아닐까 저는 합리적 의심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계절지수 때문에 08년보다 좀 빨리 이게 압축돼서 뭔가 사회현상이 따다다 다가온단 말이에요. 계절지수는 무시를 하면 안 돼. 지금부터 언제까지 쭉 가요? 계속 가요. 계속.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하루 이틀 정도 더 오르고 연만치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VIX가 떨어졌다가 그럼 이때도 하루 이틀 정도 더 오르고 VIX 30이나 이쯤에서 아니면 VIX 30에서 조금 더 올라가고 뭔가가 악재가 VIX 입장에서는 악재, 주식에서는 호재, 뭔가가 빵 터져서 쭉 내려오는데 내려와서 여기 터치를 하겠죠. 이 선까지 대략 26.4까지 쭉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간다. 다시 올라가서 쭉 해서 어떻게 되죠? VIX 70의 큰 그림을 완성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뭔가 부스터가 있어야 되겠죠. 부스터. 첫 번째 부스터는 이제 파월이 한번 했고, 그 다음 부스터는 뭐가 있을까요? 계절적 지수로 보면 9월 30일까지는 주가가 그냥 쭉쭉쭉쭉쭉 까입니다. 쭉쭉쭉쭉 우하향하는 개념으로. 그러면서 이 그림을 나타낼 것이고, 근데 이제 9월 30일까지는 주가가 거의 내려가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주가가 내려갈 확률은 이때까지 이렇게 수치값을 쭉 보면 거의 60%는 주가가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내렸고 40%는 오히려 올랐어요. 주가가. 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대략 이게 9월 30일이 아닐까. 9월 30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나타내지 않을까.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대략 한 50분이네요. 어차피 이렇게 길게 될 사람 몇 명 없는 거 알아요. 감사합니다.